자, 오늘은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프레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골랐어요. 저자는 최인철이라는 분이고 이제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양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사각 프레임으로 만들고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의 여기저기 대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낸 사진은 각기 다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른 풍경을 보는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아니면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어요. 이쯤 들으셨다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프레임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나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정의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왜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왜 프레임을 알아야 될까요? 책에서는 어떤 기도라는 일화가 나와요.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세실이 랍비에게 가서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정색하며 대답하기를,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함께 나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세실로부터 랍비의 답을 들은 모리스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이번엔 모리스가 랍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얼굴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유머 중 하나인데 이처럼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내일에 대하여 우리가 현 시점에서 내리는 선택과 판단은 미래에 누리게 될 것들에 관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은 미래 감정에 대해 우리가 현재 내리는 예측의 정확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분야의 연구들은 미래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은 사람이 다음날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지만 이 사람이 내일 점심을 또다시 된장찌개를 먹을 확률은 생각보다 낮죠. 왜냐하면 지겨울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그 다음 날도 된장찌개를 먹을 때 만족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의 뇌는 미래에서 24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24시간 동안 벌어지게 될 많은 일들이 배제된 채 상상되기 때문에 오늘 점심과 내일 점심은 마치 바로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두 번의 식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최소한 식사를 2번이나 더 하게 되고 중간에 간식도 먹을 것이며 술, 회의, 친구 등등 그 외에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는 같은 것만 계속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색다른 음식 재료들을 막 마트에서 사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식사 시간이 되면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준비하죠. 책에서는 미래에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할 때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책을 읽기 전부터 프레임에 관해서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프레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조금 더 생겨서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이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뼈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뼈대는 본질적인 부분이 뼈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이 본질적인 프레임에 하나 둘씩 붙여가는 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본질적인 프레임 위에 하위 프레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제일 정확한 표현은 그 본질적인 뼈대에 살을 하나하나 붙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지혜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질적인 이 프레임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생은, 그리고 세상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태어났고 그 상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항상 어느 것에 집중하고 싶고 몰입하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우린 영화를 보면 재미없는 영화에는 독설과 감독의 비판을, 반면에는 시간 왜곡 현상까지 시켜주는 감독의 영화를 보면 감사하다며 나를 몰입시켜준 그런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죠.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커피를 마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몰입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거나 어떤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하며 있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역시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이 게임을 하는 과정이야. 인생은 역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과정이야. 이것이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말들을 하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프레임을 갖추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대처럼 정처 없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본질적인 프레임을 갖추셔야 하는 것이고, 그 뼈대에 갖다 붙일 살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붙여가실 텐데, 그 살을 붙일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레임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 인생의 프레임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일 텐데, 자신만의 프레임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프레임이 본질적이지 않다면 제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서 내면에 박히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레임, 우리 안에 있는 제3의 눈.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그 안엔 진짜 내가 있어. 제3의 눈을 뜬 자에게는 행복의 문이 열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같이 힘내겠습니다.